결혼 6개월 차, 새댁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나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딸내미가. 사위한테도 걸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날 밤에, 6월 6일 날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안 되겠어, 한번 가봅시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성희 씨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달려갑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용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성희야, 최성희, 전서방 안에 있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때 순간 현관문 밑에 보면 우유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래 더다 보니까는 아내가 엉망이더라고. 아니 저거 뭐야? 저 개똥 아니야? 거실 바닥이 온통 개똥 천지였습니다.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어우, 냄새가 진동을 해요.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개똥이 널려 있지. 음식물 쓰레기에선 썩은 내가 나지. 뭐 딱 봐도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닙니다. 여러 날 집을 비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방을 둘러보니까 마트에서 장봐온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막 식사를 마친 것처럼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놓여 있었고요. 이거는 다급하게 나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일이 있다.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딸 부부가 타던 차도 그대로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강아지, 이월이만 두고 멀리 간 적이 없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곧바로 부모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애랑 사위가 없어졌어요.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려보재요. 어머니 아버지가 경찰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에요. 강아지만 저렇게 혼자 두고 절대 나갈 애들이 아니라고요. CCTV라도 확인해 주세요. 예? 간절한 외침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2016년 6월 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희 씨 모습을 찾아냅니다. 당시의 CCTV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성희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상한 게 없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중앙 현관으로 걸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혼집인 15층에 내리는 게 이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찍혀 있어요? 물론이죠. 4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남편도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늘 귀가가 늦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사실 날짜입니다. 이 CCTV에 찍힌 날이요. 성희 씨는 5월 27일, 남편은 다음 날이니까 28일인 거죠.
아까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 7일. 11일 후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 어느 날에 집에서 나갔겠죠. 분명 CCTV에도 찍혔을 테고요. 근데 안 찍혔어요.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성희 씨가 실종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에 성희 씨가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결혼이 임박했었을 때 한번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혼하면 죽이겠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여자애가. 네? 내가 어떻게든 너네 결혼 못하게 할 거라고 성희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대요. 그 이제 극단 선배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우리한테 말을 했었으면 저거 진짜 머리 끄잡아 당겨서라도 안 시켰을 텐데. 여자애가 누굴지는 짐작이 되시죠?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겠죠. 그래요. 그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입니다. 그럼 혹시 그 여자가 성희 씨 실종과도 연관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저희 제작진이요. 성희 씨가 협박당하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을 용케도 찾아냈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워낙 망설이셔서.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솔직히 무섭기도 할 거고. 무섭죠. 네. 그래도 성희 씨 찾는데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내셨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부터 이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4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13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결혼을 안 했었으면 성희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희가 힘들고 아팠겠지만 성희가 이렇게 사라질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참 진짜. 그때 당시로는 제가 성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그때 성희를 말렸어야 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게 저희 집이었어요. 집에 놀러 온 성희 씨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와요. 보니까 남편, 그때는 뭐 예비 신랑이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성희가 전화를 받고서 인상이 안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졌고 보였거든요. 성희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길래 내만 하고 끊냐고. 전에 만나던 여자가 성희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 그게 무슨, 왜 굳이 너랑 통화를 하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성희가 글쎄 뭐 일단 뭐 통화해보지 뭐 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이상하다. 성희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했고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한 상태에서 헤어졌어요. 이분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걱정이 잔뜩이죠. 성희 씨로부터 전말을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대요. 저녁쯤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거의 밤 시간대쯤. 절대로 너는 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 결혼식에 가서 내가 다 난장판을 만들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깡패들을 다 불러서 너희 결혼식 절대로 진행을 못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자기 남편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던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던 걸 우리 남편이 알고 있어서 절대로 어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해 들은 내막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전 남친이 결혼하는 꼴은 못 보겠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막겠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게 이 협박이요. 꽤나 집요했다고 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 여자가 자기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일주일인지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비슷한 시간에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희는 그 전화를 꼬박꼬박 받았던 것 같아요. 악몽이었겠다. 성희 얘기를 들었을 당시 성희는 굉장히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얼마나 그 여자가 공포스럽게 했길래 어떤 식으로 겁을 줬는지를 제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성희 씨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또 어떻겠어요. 이 모든 사실을 실종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그러니까 저거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 걱정할까 싶어서 저러고 있다가 저런 일도 너무 불쌍해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협박 전화 말고도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거든요. 성희 씨 부부가 실종될 즈음에 이 여자가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힌 날짜 기억하시죠? 부모님이 실종 신고한 날은요, 6월 7일이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전 여자친구가 입국한 날이 5월 6일입니다. 출국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에요.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자기 남편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도 함께 들어온 건데요. 전 여자친구보다 보름 늦게 들어왔다가 같은 날 출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5월 6일 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요. 6월 7일 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국내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뭘 했을까요? 뒤져보면 행적이 나오지 않을까? 뭘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 생활 반응이 없어요. 뭐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얘기죠. 해외에 나가면 결제 어떻게 하십니까? 카드 쓰죠. 근데 이 여자는 카드를 전혀 안 썼어요. 현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돌아서 쓰면서 카드도 하나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잖아 얘.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 여친이 한국에 온 게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다 계시고요. 어. 부모님 댁에 들렀을까요? 안 들렀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이제 친정에도 다 연락해갖고 다 조사하러 가잖아 얘. 그러는데 친정에도 한국 왔다 소리 안 하고 전화도 안 했고요. 심지어 그 부모님은 딸이 한국에 온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부모님들한테도 한국에 왔던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점, 국내에 와서 현금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라든지 일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외국에 있는 전 여친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왔을까요?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궁금했던 것들 다 적어서요. 자, 전 여자친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입국한 목적은 뭡니까? 여행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본인과 남편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행 기간은 2016년 5월 6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입니다.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 열차,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했고 비행기와 렌트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지불은 현금, 하나와 달러를 사용했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가 없습니다. 만난 사람 없습니다. 여행 일정 부산시, 서울시, 서해안으로 보령시와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안양시 그리고 6월 7일 남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사용했다.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도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둘만의 여행을 하려고요. 성희 씨한테 왜 협박 전화를 했는지 물었거든요, 경찰이. 그녀의 답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성희 씨 남편과는 무슨 관계죠? 헤어지고 말고 할 것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정식적인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용의자는 외국에 있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전 여친이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해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적색 수배를 내리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A씨의 여권도 무효화됐습니다. 신병인도를 위한 재판이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데려와서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는 걸까요? 귀국에서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다. 2016년 5월 부부 실종 사건 기간에 한국에 혼자 또는 둘이 있었던 사실과 2015년 가을 그들에게 한 연락이 실종 부부가 납치된 것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있는 거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얘긴 거고요. 물론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